찍어 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상한론을 하는 거는요, 상한론 처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어떻게 처방들이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상한론 기존에 공부하신 거 보면 좀 복잡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풀이는 복잡하게 가더라도 결론은 심플하게. 그게 제 주의입니다. 계지탕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지탕은 두신통, 오풍, 발열, 한출. 특히 오풍과 한출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지가계탕은 상충이, 그 계지탕에서 상충이 증가되는데 두신통이 특히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데 오한이 있는 사람이 두통이 심한 경우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계지가작약탕은 이제 배로 갑니다. 계지탕증이 두신통, 오풍, 발열, 한출, 오풍이 있는데 복만시통, 대변비, 작약이 복만시통, 대변비 요게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뭔가 좀 추위도 좀 타는 사람이 특별한 소화기 장애는 없는데 대변을 잘 못 보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대변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그래서 실제로 소화기 약을 쓰는 뭐 직접적으로 제가 예를 들게요. 소시오탕 아니면 육군자탕 이런 거 쓰면 그 소화기가 풀리면서 대변이 나갑니다. 그런 경우하고 작약을 쓰는 경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요거도 환자가 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똥이 잘 안 나가면 밥 잘 안 먹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똥이 찼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들어있습니다. 똥이 여러분들 변비가 없으셔서 그렇지, 변비가 있으면은 그냥 배가 빵빵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막혀 있는 듯, 뭔가 이게 나가야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실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해지고 빵빵해지고 이런 음식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아니고는 음식하고 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그런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계지거 작약탕은 이제 작약이 없어지면서 흉부 쪽에 많이 작용합니다. 요 약은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 계지 부자탕 등등으로 가는 기본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흉부와 겉에 쪽으로. 그래서 계지탕증의 흉만 쪽에 쓰고요. 거기에 부자를 보충하면 통증에 좀 더 쓸 수가 있고, 계지가 갈근탕은 항배강급이 있는데 계지탕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두신통, 발열, 한출, 오풍에 목이 살짝 뻐근한 경우입니다. 한강증처럼 뻣뻣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조금 뻣뻣한 거예요. 조금 뻣뻣한 거. 갈근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딴 데서 설명드렸지만 목을 치료할 때 갈근은 윤환약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소개할 때 바나 같은 거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장에 쓰는데 바나는 건조한 약이고 갈근은 윤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질이 상반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아예 목이 떡떡 한강증으로 아예 안 돌아간다. 여기 요거만 좀 돌리면 아파요. 이건 전부 기체입니다. 기체.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배강급은 좀 물만 조금 촉촉하게 좀 보충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로계지탕은 갈증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증. 여기 근육이 뻣뻣하다 이런 책에 나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갈증만 먼저 기억하시고 조금 더 쓰시다 보면 근육도 갈증이 있지 않을까라는 살짝의 조금 확장이 조금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지가 환기탕, 환기는 땀 거두는 약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계지가 후박행자탕, 후박과 행인은 폐의 기체를 가볍게 봅니다. 그래서 계지탕증에 가벼운 기체, 흉부의 기체. 그래서 기침이라든지 약간 답답함, 천식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약간 답답한 후박이나 행인이나 천식 이렇게 실제로 숨이 찬 천식 마왕 안 되면 안 됩니다. 마왕 아니면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 말초를 이런 것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조금 찬 겁니다. 자, 오두계지탕. 오두계지탕은 부자가 핵심 약이기 때문에 통증이 핵심입니다. 비증, 통증. 웬만해서 절이다, 실이다, 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부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신 어떤 약으로 해서 그 부작용이 날 것 같으면 좀 보완을 하느냐. 그런, 여기에서는 꿀을 넣고요. 아니면 이제 창출 같은 거를 넣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윤재를 써야 되면 구기자 같은 걸 쓴다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지가 부자탕, 계지가 출부탕, 계지가 영출부탕. 계지가 부자탕은 수기가 과잉된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으로 해서 본다면 출부탕이라든지 영출부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계지가 부자탕, 계지탕증에다가 신통, 골랭, 여기 수루부지 이렇게 다 적혀 있지만 부자는 결국에는 냉증, 골랭증하고 통증 그런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지부자탕은 계지거 작약탕이 기본입니다. 계지거 흉부 쪽에 계지거 작약탕은 양기를 펼쳐주는 약입니다. 양기를 펼쳐주는 약이라서 계지거 작약탕에다가 통증 같은 게 같이 가미가 됩니다. 두신통이 심하거나 발열, 오풍에다가 골랭, 그 다음 흉부 쪽에 계지거 작약탕이 들어가니까 맥촉, 흉만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백출부자탕은 부자가 들어가면서 습기를 보는 약입니다. 습기를. 그래서 여기 계지부자, 거계가출탕 이렇게 알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습기를 보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 냉통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서 냉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에는 대변견, 소변 자리, 습기에 의해서 대변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명경의 열로 인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초부자탕은 생각보다 우리 많이 했다, 그죠? 계지감초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심계가 기본입니다. 신통, 소변 분리. 그래서 계지감초탕, 자감초탕, 계감용모탕, 심계증에 쓸 수 있는 계지감초탕으로만, 감초로만 하느냐, 생지왕, 맹문동, 마자인, 악효까지 쓰느냐, 아니면은 용몰모료를 쓰느냐, 그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계지감초탕은 계지가 위주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그라든 게 위주입니다. 무섭고 의기소침해, 이게 자신감 없고 이런 게 핵심이고요. 자감초탕은 벌렁벌렁 하는 게 핵심입니다. 벌렁벌렁. 긴장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에는 진정해. 물을 보충하는 겁니다. 물을 보충. 계감용모탕은 불안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서 저 실수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용골모료를 그때 받았어요. 저 이거 용골모료를 발표 불안장애, 저거 써가지고 재미 잘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케이스 있습니다. 혹시나 환자가, 나 발표 날에, 시험 당일 날에 손이 너무 긴장해서 땀이 줄줄줄 흐르고, 그 불안장애, 아니면 어떤 여성분을 만나면 너무 불안해하는 용골모료 너무너무 효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계증에 쓸 수 있는 게 염계출감탕 얘기했고요. 온담탕, 귀비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진짜 많이 했네. 자, 이거 그래서 계지부자 이제 합쳐진 처방 오두계지탕, 계지가부자탕, 계지가작약가부자탕, 계부자탕, 백출부자탕, 강처부자탕, 계지가출부탕, 대오두전 오두탕 요거 말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드렸었나? 그래서 요렇게 제가 글로써 구분을 했으니까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진도 못 나가니까요. 자, 이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처방은 재미난 처방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30분 정도, 칠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정을 제가 좀, 사실은 이거는, 논문으로 쓰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좀 하고, 현대적으로,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적으로도 이제 감정이란 걸 어떻게 볼 것인지, 거기에 한의사로서 이거를 고리타분하게 한 언어가 아닌, 과학과 비춰서도 비슷하게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을 좀 한 내용입니다. 자, 계지거게 가 영출탕. 계지탕에다가 계지를 뺍니다. 거기에다가 복령백출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약생강대조, 복령백출감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지탕을 복용하거나 혹 합법을 썼는데 아직도 투항강통이 있고 발열이 있고 땀이 없으면서 심한 만미통, 소변 분리할 때 쓴다. 자, 계지탕을 먹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표증이다. 그럼 요 얘기 먼저 할까요?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게 이제 그 판본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적인 강평본, 계지거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계림고본에는 계지거 작약과 복령백출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기릭동동 아빠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남해가 기릭남해는 아빠 이거예요라고 책에 써놨습니다. 부자의 기릭동동은 시초라고 하는 얘기가 많고요. 기릭남해 선생은 천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태도가 더 천재긴 하죠. 얘기 한번 제가 구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문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처방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지를 뺄 것인지 작약을 뺄 것인지 그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지탕을 먹든지 합법을 쓰든지. 계지탕을 먹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양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태양병이라고. 설사를 시켰다라는 것은 양명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병이든 양명병이든 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원래 이제 투항강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투항강통이 있고 발열, 무환, 심한 만미통, 소변분리 원래 있던 게 안 낫더라 이 말입니다. 태양병, 양명병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 자, 요 얘기입니다. 자, 요 증상을 보세요. 투항강통, 발열, 무환. 자, 요까지만 딱 하면 요거는 태양병입니다. 뭐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한 만미통, 소변분리. 요 놈이 문제예요. 요 놈만 없으면은 태양병 맞습니다. 네. 자, 여기는 태양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한 만미통, 소변분리는 얼핏 보면 속에 겉의 병은 아니고 속병인 것 같다. 이게 양명병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근데 이제 양명병은 아니고 양명병은 번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양명병이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양명병으로 착각하고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법을 썼고 계지탕은 요거를 보고 표증이라 보고 계지탕을 썼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실수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양명병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 처방을 보면 복령백출 요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물에 관련된 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수기분리를 양명병으로 착각해서 썼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그러면 여기는 표증,
표증은 그대로 맞습니다. 표증 플러스 뭐가 있다? 물이 안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에 표증이 있고 안에 물이 들었다. 그 부위는 심화 또는 방광 쪽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다른 약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투항강통, 발열, 무한, 쉐마, 만미통, 소변 분리가 있을 때, 요 태양병과 수기분리가 있습니다. 태양병과 수기분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이거를 이제 좀 요약을 하면, 이거는, 다른 거는 다 똑같잖아요. 처방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작약을 쓸 거냐, 계지를 쓸 거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뭐로 하시겠습니까? 태양병으로 본다면 계지를 선택할 거예요. 계지거 작약과 복용 배출탕으로 할 거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이쪽에 가깝다. 그러면 작약을 쓸 거고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손. 이거는 정답 없습니다. 자, 작약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작약을 써야 된다. 두 분. 자, 이거는 계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작약을 쓴 사람은 이게 표증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경험을 병원에서 오랫동안 해보니 속병 먼저 고치지 않으면은 겉병은 절대로 낫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는 속병이 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이 사람들아 겉병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속병이 나아야 오장육부가 잘 돌아서 겉이 낫지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아이고 이 사람들아 감기다 감기. 이거는 평소에 있던 거고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먹어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의 선택은 자 보겠습니다. 자, 두항강통 발열, 여기 보면, 두항강통 발열 무한은 요게 좀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경우는 계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물어보니까, 배가 좀 어떻습니까? 좀 그득하기도 하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억지로 물어보면, 소변 잘 보십니까? 잘 보는데, 진짜 잘 봅니까? 하루에 몇 번 보는데요? 한 10번 보나? 좀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그러면 소변 보고 조금 덜 나온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면, 이런 식으로. 굳이 따져가지고 물어보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뭐를 쓰겠습니까? 요게 환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목 뒤가 뻣뻣하고 열이 나면서 땀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요게 의사가 찾아보니 요게 조금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씁니까? 당연히 계지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자, 두항강통 발열 한출, 이거는 크게 없어. 환자가 이제 굳이 물어보니까 좀 목 뒤가 뻣뻣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조금 좀 뭉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열이 좀 나지 그래, 어제 조금 약간 열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땀이 안 나는데, 이번에 좀 땀이 나는 것 같은데, 속이 좀 그득하니 좀 소변이 영 안 시원해요. 이럴 때는 뭐 씁니까? 작약. 이럴 때는 백추를 씁니다. 왜? 요거는 확실히 물 안 나가는 거잖아요. 작약은 물 내는 약이 아닙니다. 이거 혹시 속는구나. 내가 하면서, 속구나. 그러면 이제 작약은 어디에 쓰느냐? 머리까지는 아니고, 목 뒤가 뻣뻣할 때 작약 좋습니다. 이게 근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씩 좀 열나고 할 때, 이럴 때는 좋습니다. 그 외에는 작약이 들어갈 만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항강통과 발열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계지거 개가 영출탕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항강통 발열 무한 표증이 강조될 때에는 계지거 작약과 복용 백출탕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상황이, 저도 제일 처음에는 고민을 해봤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아빠냐, 아들이냐? 수없이 아빠의 말도 맞아요. 이 설명을 보면, 계지탕증이 있는데 심계가 있고 소변분리 상충이 없는 경우에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렇게 구분하는 게 그나마 가장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쪽에는 사실은 게시탕을 먹었으면 괜찮았을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게시탕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전자에 가까운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역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역사. 그 경희의료원에서 수많은 임상 경험을 하신 분이, 속의 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낫지 않더라라는, 위대한 그 상한론의 마지막 조문을 적어 주셔가지고 아마 잘 안 될 거야. 그러면 저의 의견을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최고로 얘기한 거고, 저는 다비니 의견에 동의합니다. 많이, 아직 경험이 짧을 수는 있는데, 속병이 있을 때 온갖 짓을 해도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경에 보면 무슨 질환을 먼저 치료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복만, 뭐 이런 거. 소화불량, 저는 이제 딱 얘기합니다. 소화불량이 있으면 무조건 소화불량부터 치료해야 돼요. 딴 거 절대 안 낫습니다. 허리가 아프든 뭐 하든, 이제 분명히 이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장요근을 치료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잘 안 나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식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기가 있을 때, 감기가 딱 왔어요. 자, 원래 이런 병이 있다가 갑자기 감기가 와서 감기가 아예 몰빵이 된다. 다른 치료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콧물 줄줄 흘리면서 평소 허리 아픈 환자가 왔어요. 허리 치료해 주세요라고 허리 나오면 저는 그 부작용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어이구, 허리 근육이 너무 굳어지네요. 뭐, 침몸살 했어요.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불량, 식체, 아니면은 지금 당장 생긴 감기, 요거는 두 가지는 반드시 이거 먼저 치료하라 합니다. 근데 감기 환자보다는 소화불량이 훨씬 많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런 것들, 뭐 여기에서는 이제 수기에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소화불량이 있을 때, 소화불량이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반드시 소화제를 먼저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역대 의가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표증약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지거 작약과 복용백출탕을 써서 좋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소변분리 쪽이 얘기가 많은 환자들은 계지거계가 복용백출탕 다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이런 걸 보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환자를 실제 볼 때 표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리증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은 반드시 리증 같은 거를 먼저 좀 다스리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차라리 그냥 계지랑 자기랑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뭐 있어. 자격에 가서 방해를 한다면 빼야죠. 그럼 왜 이래 어렵게 사는지 몰라. 교과서를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모.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증이 있거나 표증이 둘이 리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리증을 먼저 해야 되고요. 표증이 많을 때에는 리증을 먼저 실을 다스려야 되지만, 이게 결론이 같이 써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얘기 많이 했는데 사상방이 있는 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처방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표증약과 리증약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표증약, 리증약. 특히 소양인이 그렇습니다. 리증약, 생지왕, 택사, 복령, 뭐 석고, 지모, 그 다음에 표증약. 그래서 이제 써본 사람들은 형방사백산이나 형방도적산, 아니면 태음조이탕, 명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질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처방을 구성하는 이런 그 센스가 과거에 잘 없던 센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리증을 보는 건율, 오미자 이런 약하고
마왕을 같이 쓴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곽향전기산이 대단히 좋은 처방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교묘하게 잘 결합되어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계지거기가 영출탕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계지탕이고 뭐 그래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심계, 어지럼증, 소변분리에다가 신체통. 요런 게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전부 물 빼는 약들입니다. 복령, 백출, 요런 거. 요런 게 있으면, 소변분리라든지 어지럼증, 심계,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작약, 그 외에 작약이나 감초, 대조, 이런 걸 좀 찾는 겁니다. 그것도 신체통도 부자의 신체통 아닙니다. 그냥 뻣뻣한, 뻐근한 이런 거지, 아파, 아이고, 아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좀 주물러주고 싶은 정도? 뭐 그런 거죠. 예, 작약이 쓰는 거는 좀 땡기는 정도? 뭐 그런 겁니다. 계지거 작약과 복령 백출탕은 계지가 들어가면 신체통이나 오풍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심계, 심한 만미통이라고 했지만 좀 속이 좀 더부룩하다든지 좀 속이 약간 빵빵한 거는 후박입니다. 후박. 그냥 약간 답답한 정도? 그 정도입니다. 백출은. 그 다음에 저는 백출 물어볼 때 좀 식사 때 되면 막 크게 음식이 안 땡기고 뭐 그렇습니까? 뭐 완전히 안 땡기는 정도는 아니고 밥 먹고 나도 그냥 뭐 좀 약간 좀 더부룩한 뭐 요 정도. 그러면서도 얼굴이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붓는 건 아닌지 꼭 어지럼증이 꼭 나타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습기 부종을 좀 저는 물어보는 편입니다. 요 구분을 그럼 이제 여기 조문에 보면 항배강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갈근탕이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갈근탕은 대표적으로 항배강통에 쓰는 건데 얘는 마황, 갈근, 계지 전부 다 발표약입니다. 발표약. 즉 무슨 말이냐면 표가 울이 돼 있는 거예요. 땀이 안 나고 감기, 몸살 이런 게 확실합니다. 감기라고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항배강통이 있는 거지 그냥 목이 뻣뻣하다고 해서 갈근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진무탕도 비슷합니다. 진무탕.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자꾸 계속 꼬인다, 그지? 진무탕. 그래도 제가 준비해 왔으니 약재 거의 비슷합니다. 작약, 복령, 백출, 생강, 대조, 감초, 부자. 이 중에 싹 비슷하고, 그람수 좀 다르지만 싹 비슷하고, 감초, 대조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부자가 들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무탕하고 비슷합니다. 진무탕이 보면 심하게 어지럼증, 소변 분리에다가 냉통이 들어갑니다. 냉통. 수족 냉통증. 부자 통증하고 이게 좀 이런 통증은 다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진무탕은 좀 냉증을 확실히 표현합니다. 그 차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은 개강조초 황신부탕. 자료에 의하면. 근데 이제 이 개강조초 황신부탕은 계지거 작약탕 플러스 마왕부자 세신탕이에요. 계지거 작약탕은 맥촉흉만이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왕부자 세신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쭉 설명해도 되는데, 그럼 마왕부자 세신탕을 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왕부자 세신탕을 하려고 하니, 마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갔노? 마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약이 감초마왕탕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왕부자 세신탕을 하려고 하니 그거보다 좀 비슷한 놈이 마왕부자 감초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놈을 밟고 가야 마왕부자 세신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지탕을 지금까지 쭉 했으니 마왕 살짝 맛보고 가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 여기 질문 좀 받고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돼지거개가 염출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제가 질문 드릴까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의원에 통증 환자가 많아요. 현실이 통증 환자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통증 환자가 많은데 뭐 다른 병원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프다, 아프다 뭐 이렇게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래 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서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약 같은 걸 써가지고 보통 이 일반 우리가 아파서 병원 올 정도, 이거 침 맞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작약을 쓰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계지나 부자 같은 좀 온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계지탕 신체통 했는데 물어봅시다 한번. 둘 중에 하나, 일반적인, 뭐, 이게 경우를 딱 말하면 제일 좋지만, 대체적으로 계지부자를 써가지고 좀 통증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일반 의원이나 한의원에 많이 올까요? 아니면 작약 같은 걸 써가지고 하는 환자가 많이 올까요? 자, 계지부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맞네요. 작약. 역시 상급 병원에 있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많은 곳은 다르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작약을 얘기했을까? 한번 간단한 근거를 그러니까 이제 약제 설명 말고 내가 환자들이 좀 이렇더라. 환자의 특성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너무 한 곳에 있어서 편협된 사고에 이제 큰 병원에 계신데, 네. 제가 본 환자분들은 보통 여러 군데 다 다니다가 안 돼서 오셔서 뭔가 1차적으로 그냥 아프다보다도 아픈데 뭐 속도 안 좋고 속에 병도 있고 소변도 안 나오고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 경우는 단순한 계지부자보다는 좀 복합적인 리증을 다스려야 된다. 혹시 형님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봐도. 보통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찜질도 찜질도 하고 치료도 하고 온열 치료를 기본적으로 한다. 불난 치료는 어느 정도 해보고 거기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굉장히 설득력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특성상 온열 치료는 흔하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장판에 지져도 되고 핫팩 중 하나 정도는 집에 있다.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혹시 왜 계지부자를 써야 되는지 최근에 갑자기 이제 병원 진료를 많이 해보신 경험으로서 가장 감각이 예민하실 텐데. 저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른.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환자분들이 보통 만성질환은 따뜻한 찜질할 때 좀 나아지시고. 그래서 그런 온열장을 좋아하시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거기에서 순환이 정체되고 양기가 부족하고 해서 고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양물질이나 급성 근육 긴장을 좀 풀어주는 장액을 먼저 공급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돌려주는, 기운을 돌려주는 계지나 부자를 먼저 쓰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계지부자, 그러니까 핫팩으로 안 된다. 살짝은 좋을 수 있으나 약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확실하게 그거는 겉으로만 따뜻한 건 맞는데 겉으로만 해주고 안 된다. 확실하게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스님이 생각하시는 또 주로 이제 생각할 때는 노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네네. 한의원에 특성상 네. 잠깐 아픈 분들보다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아프셨고 심장이 좀 허해지고 그분들 보내주셨어요. 그럼 오래되다 보면 그 달다 보면 진액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관절이나 근육에. 그 얘기죠, 형님.
할매들이 얼마나 그 가만히 있는다. 많이 쓴다, 많이 써. 근육을, 관절, 물이 있겠나, 이 말이죠. 예, 해석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둘다 쓰면 안 되나? 야, 역시, 이제는 뭐, 이제, 네. 맞죠? 도의보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문문에 자체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양이가 뒤로 이렇게 돌려줘야 작용이 네. 된다. 갑자기 이제 이론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네. 사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구분을 해서 말해봤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꺼낸 이유는 계지부자를 쓰는 통증과 작약을 쓰는 통증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실 여기 다 얘기 나왔습니다. 따뜻하게 한다. 확실히 그 말은 순환부전이다. 그게 아마 그 계부자를 쓰는 거고. 그래서 주로 이제 냉통이라든지 실이다. 뭐 아니면 차갑게 날씨가 차가워지거나 아니면 내 체력이 떨어지거나 기타 등등 그런 약해지는 상황이 아마 그럴 거고. 작약이라고 하면 좀 뭐 쓰고 나서 어제 뭐 설거지를 하고 좀 과로하고 나면 좀 아프다. 그때는 확실히 많이 썼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럴 때 아프다는 건 확실히 좀 물을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이제 구분하자고 하면 그런 거고. 근데 그게 한 번에 그래 됐겠습니까? 무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엎치락 뒤치락 엄청나게 반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쓸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최근에 통증 환자들이 이제 보험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부자나 천호 같은 약, 그러니까 뭐 보약을 원한다면 굳이 그걸 가지고 해결하지는 않지만 통증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럴 때는 저는 계지부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그런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약도 같이 써야 되고요. 자, 감초마왕탕 보겠습니다. 감초마왕탕은 여기 조문이 좀 재밌습니다. 리수의 일식 면목 황종 기 맥침 소변분리 감초마왕탕 역 올비가 출탕 돼 있습니다. 줄이면 부종에 소변분리가 있을 때 감초마왕탕 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부었어요. 소변이 안 나와. 감초는 빼고 마왕을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줄이면 부종에 소변 안 나올 때 이뇨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발한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부종에 소변 분리가 있을 때 이뇨법을 쓰겠습니까? 발한법을 쓰겠습니까? 이뇨법. 발한법. 장중영 혼자 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임상에서 겪어본 거예요. 발한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흔하겠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부어서 소변이 안 나와요 할 때 어느 한의사가 발한을 시켜야지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글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책에 안 적혀 있을 뿐이지. 발한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없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에 마왕 썼다고 써보세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병원에 수련할 때 저희 환자는 아닌데 그 신경내과에서 그때 꼬마인데 신우신염이에요. 진짜 나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얼굴이 진짜 이만해집니다. 부종으로. 조그만 애가 그때 한 7살도 안 돼. 진짜 얼굴이 이만해집니다. 손도 그냥 붓는 게 아니고요. 손이 빵빵해져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드리는 그것도 신우신염이었나? 뭐였어요? IgA 신증인가?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열이 생기면서도 부종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그 애 같은 경우에도 발열이 있었습니다. 발열.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부종 눌러가지고 푹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아작납니다. 그런데 그때 한약 써가지고 퇴근했습니다. 양방의사도 내과 과장이 올라와가지고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 이거는 빨리 지금 전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입원시킨 게 아니에요. 환자가 온 거야. 자기가 여기 입원하겠다고. 아마 그때 그 교수님 지인이었을 거예요. 잘 납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논문 이제 준비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는 여기에서 생각하기에 천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마황이 가장 적합한 증상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천식입니다. 천식. 그래서 기침에도 쓰지만 기침은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천은 마왕의 그 좀 타겟이 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부종의 마왕을 사용한다. 딱 목욕탕에 몸을 딱 가둬두면 숨 찹니다. 마치 피부가 꽉 닫혀가지고 아까 그 꼬마애처럼 딱 이렇게 닫혀버리니까 호흡이 가쁘면서 이게 빵빵하게 붓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요도도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딱 그래서 겉에가 완전히 랩으로 씌워진 것처럼 딱 밀폐되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느낌을 가지면 그럴 때에는 부종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 이제 천해, 오한, 무한, 골절동통 이런 것들이 숨어 있지 않나. 그러지 않고서는 쓸 수 없다. 제 주장입니다. 마황은 기릭동동은 천해, 수기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고 오풍, 오한, 무한, 신통, 골절통, 부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의 개념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땀 낸다고 하는데 제일 겉에 있는 부위에 물이 차 있다. 피부에 물이 차 있어서 물을 빼내는 거다. 마왕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미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땀을 낸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물이 차 있으니 물을 빼낸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초마왕탕은 천 혹은 오한, 무한, 골절통. 부종도 저는 쓰기가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종은 월비가출탕이라고 있습니다. 마왕가출탕. 요럴 때는 차라리 맞을지 몰라도 마왕감초, 마왕탕, 마왕감초탕으로 부종 쓰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왕 단독의 어떤 증상으로 보는 게 좋고 조문대로 하는 거는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왕 부자 감초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네. 네. 네. 나는 진도 이렇게 빨리 나가면 안 되는데.